호르몬 읽어주는 여자 채널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최초로 게스트를 모시게 되었는데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위장관외과의 서경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서경훈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면요. 현재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위장관외과의 교수님이시면서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강경 위암수술, 대사비만 수술의 전문가십니다. 네, 오늘은 대사비만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핵심 질문들로만 감추려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대답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많은 분들이 대사비만 수술을 아직 잘 모르거든요. 권유하거나 하면은 그래서 교수님께서 대사비만 수술을 조금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부경 교수님과 이렇게 유튜브에서 만나게 돼서 저도 너무 반갑네요. 네. 우리가 이제 대사비만 수술이라고 이름을 붙여 있는데 이제 두 단어가 합성어인 거죠. 대사 그리고 네. 비만.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사실은 비만이 먼저인데요. 네. 비만 대사 수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통용되는 언어예요. 네. 우리 이제 외국어에서는 이제 메타볼릭 앤 베리아트릭 서저리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대사 비만 수술이라고 우리가 많이 불렀는데 우리 학회에서는 비만 대사 수술로 하기로 이제 라임을 정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비만에 대한 관심도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일은 뚱뚱하신 분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작의 기원도 그렇지만 옛날에 이제 뚱뚱한 사람을 살을 빼기 위해서 이 수술을 했더니 뚱뚱하신 분들에게 많았던 당뇨병이 저절로 좋아지는 거, 수술했더니 좋아지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대사라는 말이 뒤에 붙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비만 대사 수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체중 감량과 당뇨병 치료를 하는데 가장 강력한 치료 방법인 수술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살이 빠져서 당뇨병 이런 게 좋아지는 건 아닌가요? 이게 살이 빠져서 당뇨가 좋아지는 건지 또는 뭐 수술 때문에 당뇨가 바로 좋아지는 건지 네. 뭐 다 앞에 회차에서 다 설명해 주셨던데 네. 이제 비만 대사 수술에서의 가장 핵심은 살이 빠져서 좋아지는 걸 유도하는 게 첫 번째인데요. 네. 수술 방법 중에 또 우회술이라고 하는 방법은 체중 감량과 관계없이 또 당뇨가 좋아지는 네. 아주 그 신비한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네. 신박한 치료법이다. 맞아요. 이렇게 신박한 치료법이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수술을 많은 환자분에게 권했을 때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또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신해철 씨 이야기를 하시는 네. 분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수술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 제가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에게 설명을 드릴 때 저도 나름대로 리뷰를 해요. 환자분들과 함께. 환자분이 지금 체중이 얼마가 나가시고 이 체중을 감량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셨던 노력들이 이러한 게 있었네요. 라고 환자분과 함께 리뷰를 쭉 합니다. 네. 지금 이 수술이라는 방법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효과가 굉장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의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치료법이 수술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쯤에 겪었던 우리 신해철 사건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밴드 수술 후 합병증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긴 그런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또 그게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 병원에 있는 비만 수술 센터처럼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수술의 어떤 그 정확성과 안전성 이걸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합병증률을 거의 뭐 2~3% 이하로 네. 낮추어진 그런 이제 안전한 수술법이라고 네.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해철 씨가 하셨던 그 의 밴드 수술이랑은 좀 다른 수술인 거죠? 예, 지금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수술은 밴드는 저는 하지 않고 있어요. 밴드 수술법은 네. 그림에 보면 이렇게 위를 일부 이렇게 쫄라매 가지고요.
밥이 내려가는 길을 좁히고 그걸 통해서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인데 이게 한때 1990년대부터 2000년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술 방법은 이물질을 몸에 삽입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 관리가 굉장히 좀 복잡하다는 점들 때문에 전체 이 수술을 받았던 환자의 약 30% 정도가 무조건 어떠한 이유가 됐든 다시 수술을 해서 빼내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던 거죠. 네. 사실 저도 신해철 씨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저의 어린 시절에 굿바이 알리 하면서 감성을 키워온 네. 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고요. 네. 지금 환자들에게 안전한 시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사 비만 수술에도 방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지금 대사 비만 수술에서 하고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 특히 이제 의료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제 나름대로 가볍게 그러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일단 우리가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덜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먹더라도 흡수가 좀 적으면 네. 이게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하는 방법은 위를 줄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소매절제술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위에 좌측 부분인데요. 사람으로 치면 이제 이 좌측에 있는 이 넓은 부분을 쭉 잘라냅니다. 그래서 위에 부피를 약 한 300cc 이하 정도로 쭉 줄여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위를 줄이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그 길이를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더라도 흡수되는 면적을 줄임으로써 이제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듣다 보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위의 크기는 얼마인데 네, 보통 비만한 사람들의 위의 크기는 얼마 정도 될까요? 네. 제가 수술하는 사람이고 저는 사람의 뱃속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우리 비만 환자분들이라고 해서 위가 크지 않으세요. 아, 그래요? 크기는 네. 똑같은 것 같은데. 네, 똑같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저 사람은 밥통이 큰가 봐.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위 소매절제술을 하면 네. 효과가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모르면 그럴 수 있는데 네. 실제로 보면 실제 위의 부피는 굉장히 비슷한데 그건 왜 네. 그러냐면 조금만 늘어나도 우리가 포만감이라는 걸 느끼는데요. 네.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포만감을 못 느끼는 네. 이제 지속적으로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네. 이제 비만 환자가 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비만이라는 거는 위의 크기는 똑같은데 결국 그 위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늘어났을 때 정상적으로 오게 되는 그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비만이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수술을 통해서 결국 그 호르몬을 바로 잡아주는 게 대사적인 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네. 우리 사람의 위 한국말로는 밥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밥통이라는 말이 정말 정확한 표현인 게 네. 정말 밥을 먹으면 밥을 저장하는 곳이죠. 네. 근데 이 위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주머니다. 네. 그냥 여기에 밥이 저장되는 곳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네.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밝혀지면서 네. 위의 어느 부분들에서는 어떤 호르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게 네. 된 거죠. 그게 이제 선생님 아까 많이 얘기하시는 그런 호르몬들이죠. 네. 식욕을 조절하고 관장하는 네. 그런 호르몬들이었던 겁니다. 보통은 이 수술은 한 번만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수술은 한 번에 해야죠. 네. 2번 하고 3번 하면 안 됩니다. 해보고 안 되면 또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예, 네. 사실은 그렇고요. 네. 이제 이 수술이 역사가 오래 쌓이면서 물론 그 수술 후에 네.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체중 감량이 되지 않거나 또는 체중은 잘 빠졌는데 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다시 체중이 올라가는 환자들 네. 가끔씩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수술이라는 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 서경훈 교수님 모시고 대사 비만 수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는가요? 아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궁금한 것들이 더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내용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